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요 에러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딥러닝이 웨이트를 정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쓰이는 그 각종 파라미터가. 그래서 민 스퀘어드 에러가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정보 엔트로피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 완전 결과가 다를 때 그 손실함수 값이 무한대가 돼서 더 이제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그러니까 출력층이 두 개, 0일 즉 0일일 때는 우리가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이제 출력층이 3개 이상, 그러니까 뭐 이제 0, 1, 2, 3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죠. 이럴 경우에는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쓴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와 연결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사실은 여러 분야에 쓰긴 하는데 아마 머신러닝 할 때는 요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면은 그것만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 이게 좀 생각 안 날 때는요, 한국말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활성화 함수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활성화 함수로서 그 실제 그 뭐 심층 신경망에서 나온 결과를 라벨링, 즉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변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거를 0, 1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층이 두 개일 때는 뭐 결과라고 하지 말고 신호장 노드에서 나온 결과를 예측해주기 위해 나온 함수입니다. 출력층이 두 개일 때 최종 출력층에는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C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출력층이 두 개 이상일 때 최종 출력은 두 개 이상이 아니라 세 개 이상이어야 되죠. 세 개 이상일 때는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뭐예요? 그 중간 은닉층에는 메릴로 함수를 써주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적합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뭐 딥러닝에서 라고 물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썼던 기법 중에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 배치도 있겠죠. 미니 배치도 있고 드랍 아웃도 있습니다. 드랍 아웃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노드나 층을 막 늘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이후에 나올 여러가지 더 추가된 뉴럴 네트워크 기법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썼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종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조율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율을 하게 됩니다. 뭐 K값, 알파값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지나치게 뭐 늘리지 않고 이런 걸 낮추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적합이라는 걸 살짝 중간에 잡고 가면은 이제 지나치게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너무 맞춰서 학습이 된 거를 우리 과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파이퍼 파라미터도 바꿔주고
이런 각종 기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에서 어떤 그냥 차라리 변수를 그냥 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수 빼기. 자꾸 이런 거 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요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약간 이럴 땐 시니컬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실무적인 지식이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드랍 아웃 다 해도 생각보다 이게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분들 진짜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때론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 못 하셔도 정말 해본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 한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혼동행렬도 있죠. 이제 뭐 정확도와 관련돼서 그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행렬. 그래서 뭐 혼동행렬. 근데 혼동행렬은 너무 직역이고요. 보통 컴퓨전 매트릭스 이럴 겁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는 지표입니다. 우리 스코어 있잖아요. 스코어로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지만 1종 오류, 2종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하나 맞았다 하나 틀렸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항상 얘기하자면 암 환자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1종 오류, 2종 오류도 알아낼 수 있고 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 있어서 특히 의료와 법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 AUC, ROC, 커브 뭐 작성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건 진짜 솔직해지시면 좋아요. 이거 실제 의료나 법 분야에 계셔서 이걸 적용해 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진짜 정확도만 쓰시는 분야였으면은 제가 실제로 코딩했을 때는 저는 뭐 기계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거를 뭐 실제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야지 더 신뢰가 가는 거고, 반면에 뭐 약간은 그 에너지 전달 아니면 신호 처리 이런 거 할 때 좀 다뤄봤습니다. 이러면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원래 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일부러 좀 섞어봤습니다. 경사하강법. 우리가 손실함수 구할 때 어떤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최소값을 우리가 실상화에서는 미분으로 구하게 되죠. 미분으로 구하게 되지만 이걸 이제 컴퓨터가 하지 못하니까 이 뭐랄까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지점을 알아내는 기법으로서 기울기와 반대되는 만큼 학습률 내는 방향으로 학습률만큼 이동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미분에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내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컴퓨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법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경사하강법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경사하강법에는 뭐 세들링 포인트 문제하고 그 이제 속도 문제, 뭐 디케이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옵티마이저를 뭐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면 되게 깔끔하겠죠. 깔끔합니다. 라쏘 리츠 얘기 또 나왔네요. 라쏘는 그 각 개수의 절대값을 특정 값 이하로 만들어주게 되죠. 리츠 얘기는 각 개수의 제곱값을 특정 값 이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뭐 규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레귤레이션 쓰게 됩니다. 아까 그 과적값 줄이는 것도 이런 기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특정 값을 바꿔주는 게 되고 이 특정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됐었습니다. 선형회기도 했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하는 게 선형회기고요. 그러니까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밝히게 됩니다. 물론 요것도 다 그쵸? 요건 다중회기로서 그 y가 있으면 실제로 x 뭐 z 뭐 t a b 이렇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데이터 y와 x와의 관계로만 봅니다.
그래서 y는 ax 이렇게 플러스 b 하는 게 선형회귀고, 다항회귀라는 것은 y는 a에다가 이게 다항함수입니다. 3차가 될 수도 있고요,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차수가 또 너무 높아지면 이제 요게 또 이제 과적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과적합 얘기, 리치 라쏘에서도 과적합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쓰면 좋습니다. 상관계수, 상관계수라는 건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로 정의 나타낸 것으로, 뭐 공분산에서 뭐 계산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공분산을 노멀라이제이션 각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징 해주시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데이터는 음의 상관관계, 즉 하나가 늘면 하나가 주는 관계. 1에 가까울수록 두 데이터는 양의 상관관계, 즉 하나가 늘면 하나가 같이 느는 관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0.8 정도 이상이어야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한 0.6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게 0에 가까우면 두 관계가 독립, 즉 서로 상관이 없다. 하나가 될 때 하나는 그 움직임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그려봤을 때, 여기서 예시도 제가 뭐 A와 B 사이의 관계를 예전에 뭐 프로젝트로 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관계수가 X 뭐 얼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면접관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관계수와 선형회귀의 기울기 간의 관계가 나올 수 있는데, 선형회귀 기울기는 각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상태에서의 선형회귀의 기울기는 상관계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참고로 피어슨 코에피션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어슨 코에피션트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유도드린 게 다 피어슨 코에피션트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면접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계속 진도를 나가면은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면접 문제 나온 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면접은 엔지니어 같이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혹은 너무 정답처럼 대답을 하면 오히려 되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딱 외운 것 같고 정말 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이론이 이렇다고 해서 절대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나중에 할 건데, 예를 들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심층신경망과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지에 쓰이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과연 옳을까 라고 하면은 정답은 맞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쓰면은 꼭 정확도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정말 느리거든요, 단순한 데이터도. 그럼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이미지에 좀 요새 많이 필터로 쓰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 속도 문제도 있고 정확도도 실제 써보니까 잘 모르겠다,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기술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란 컨볼루션 합성 공부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실시한 것으로 뭐 각 데이터에서 뭐 필터를 씌워서 그 값을 도출하고 그 레이어를 뭐 쭈쭈쭈 대답을 한다고 해보면은 근데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정말 딱 외운 것 같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이고 그 대학교 면접이나 대학원 면접이나 기업 기술 면접이나 실제로 이걸 해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들 이렇게 한다고 안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솔직하되 개발해본 경험을 최대한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못 쓰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우리 지금 뭐 머신러닝 이거요. 이거 다 외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공부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좀 이어내고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걸 해보면 더 좋습니다. 뭐 실패한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이 기법 하나만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법을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